저기 명제 2번만 할게요. 명제 2번은 자 그림과 같이 인형이 그림 보이죠? 네. 자 fx 함수를 갖다가 줬습니다. x 제곱에 마이너스 2ax라고 하는 함수를 줘놓고 그 그래프와 gx a분의 1x가 만나는 점을 OA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림을 갖다가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하면 이러한 이차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러한 직선이 놓여서 O하고 A라는 지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B라고 하였을 때 그 B점과 A 지점의 중점을 갖다가 C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하는 얘기 결국 C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가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 길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문제 열심히 읽었을 때 초록색 길이는 되게 단순하다는 걸 인식을 먼저 해야 되겠죠. C점의 무슨 좌표? X좌표인 거를 읽어줘야 되겠지. 그런 게 이제 동기화가 빠르면 요 문제도 아마 큰 지장 없이 빨리 끝나게 될 거예요. 요 지점을 H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자, CH의 길이에 최소값을 갖다가 논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문제 읽었는데 힌트는 어느 정도 얻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결국엔 식으로 제대로 적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정보 처리를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5라는 점은 당연하죠. 당연히 0,0이죠. 요 점은 0,0인데 A라는 점은 5하고도 관련이 있죠. A라는 점은 설명을 갖다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얘네들의 교점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 두 식이 어느 정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친구들만큼은 특히나 상수항도 없어가지고 뭐 하기가 편해요? 연립해먹기가 너무 편해요. 그죠? 요 친구들을 연립해서 방정식을 적어보면 마이너스에 2a에 플러스 a분의 1에 x가 될 거라서 자, 요 방정식 x가 0이거나 2a 더하기 a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지? 요 상황에서 요 친구를 갖다 놓고 여기를 갖다가 2a 더하기 a분의 1이라고 딱 말할 수 있겠네. 그죠? 요 얘기가 지금 동기화가 빨리 돼야 돼요. 어차피 0에서는 만날 것이며 이럴 것이다 뻔하다 라는 거 바로 좀 읽혀야 됩니다. 그랬을 때 B점은 또 알 수 있어 없어? B점 이미 꼭지점이라고 했거든. 요 놈에 무슨 좌표만 어차피 필요할까요? X좌표만 필요해요. 어차피 Y좌표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C점의 X좌표를 갖다가 읽어와달라고 했고 그러면 C점의 Y좌표를 읽지 않을 거라서 저도 안 구해봤어요. 그냥 여기에 X좌표는 A가 되겠네요. 왜냐? X-A의 완전 제곱으로 고치면서 표준형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 꼭지점의 X좌표는 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 B의 중점인 C점의 X좌표는 2를 더하여서 평균을 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3A 더하기 A분의 1을 갖다가 2로 나눈 형태가 될 거예요. 어차피 Y좌표는 궁금하지 않다는 거지. 나보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저 초록색 CH의 길이는 이 친구가 되겠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이 친구의 최소값 구하랍니다. 당연히 뭐로 이어집니까? 산술기하로 이어져요. 여기에서 산술기하 오랜만에 좀 얘기해보면 산술기하로 굳이 최소값을 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산술기하 같은 절대부등식은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부등식을 통해서 무언가 정보를 읽어내거나 마무리 결론을 짓는 거라 그랬지. 산술기하로 그렇게 뭔가 마무리 결론, 최소값을 읽거나 최대값을 읽을 수 있는 케이스는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일정하거나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한 케이스에 한쪽이 완전히 동결이 되면서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구해먹기 좋은 얘기라고 했어요. 그럴 때 쓰기 좋은 친구다라는 거 유용하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거 합이죠. 자, 이어서 적어봅시다. 산술기하 부등식으로 적어보면 얘라는 놈의 둘의 더하기 평균을 갖다 가져다 놨고
걔랑 뭐랑 비교한다? 루트 둘이 뭐한 거? 곱해진 거 몇이 됩니까? 3이 되어서 이 친구 결국에는 이 2도 곱하면 안 돼요. 습관성 2 곱하기 안 됩니다. 요 친구의 최소값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답은 몇이 되겠다? 루트 3이 되겠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우리 시작한 김에 그냥 좀 이어서 가볼까? 다음은 저 도형의 방정식에서 첫 단원의 이제 1등급 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예요. 자, 1번이 빈칸 채우기 문제인데, 자, 빈칸 채우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강조를 하는 포인트 자체가 저 문제가 이미 하자는 거를 갖다가 의도를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어진 걸 갖다가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집중력이 필요해요. 뭐 하고자 하는지를 읽어내야 됩니다. 영리하게 잔머리를 쓰던 아니면 진짜로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스스로가 고민을 해서 그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라고 읽어내던 저 주어져 있는 친구들을 갖다가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내야 저 빈칸을 채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혼자 하라 그랬으면 조금 애매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통 이 빈칸 채우기 문제는요, 혼자 하기 애매한 친구들을 갖다가 빈칸 채우기 문제로 냅니다. 이걸 그냥 냅다 줬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되게 귀찮았을 거예요. 되게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서술을 갖다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라고 방향성을 지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문제에서 하는 얘기는 A, B, C, D, E, F라고 하는 정육각형이 있습니다. 그놈을 A에서부터 출발하여 F 방향으로, 방향을 따지자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근데 그 변에 따라 움직이는데 점 P로부터 점 P가 A로부터 움직인 거리를 갖다가 따지자고 했습니다. 이 거리라는 표현이 되게 위험한 표현인 게 P점이 여기 있다 그러면 그 P점이 가진 거리, 그 움직인 거리는 얘입니까? 아니면 얘입니까? 핑크색이죠. 우리 움직인 거리, 사실 따지고 보면 물리 개념이긴 해요. 지나온 경로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움직였다 그러면 요만큼 움직이고 요만큼 더 움직인 거죠. 이 길이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나와 있는 예시 이렇게 삼각형 그려놓으면 점 P가 A로부터 움직인 거리를 갖다가 X라는 변수로 하여 PFA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갖다가 FX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이런 표현 형식이 수학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죠? 특히나 이 형태 X만큼 움직였고 FA를 삼각형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 변하는 게 일정하지 않아요. 그때그때 다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다 찾자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찾겠지만. 근데 그 다음 함수에 대하여 F의 F서클 몇이지? A가 32분의 9라고 했네요. 맞지? 요 얘기를 갖다가 성공시키자고 합니다. 그랬을 때 A 값을 갖다가 찾는 거. A는 심지어 한 개가 아니래요. 곱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문제에서 하는 얘기 먼저 첫 줄을 읽어보면요. F서클 F의 A가 32분의 9라고 했기 때문에 FA를 B라고 하면 이라고 했네요. FA를 B라고 하면 특히나 문제도 친절하게 F 안에 FA를 갖다가 넣어서 표현 형식을 바꾸어 줬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죠. 예고라 하면 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 친구를 보고 있으니까 B라고 보겠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문제에서도 FB는 32분의 9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빈칸이 뚫려있는 구역을 보니까 함수 fx의 최대값은 네모이므로 라고 했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B에 대한 얘기를 집어치우고 요 얘기를 빼더라도요. 문제에서 나한테 정확하게 짚자고 말한 건 뭐예요? fx의 무슨 값? 최대값이에요. fx의 최대값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저 친구의 함수를 구해와야 됩니까? 그래프 그려야 됩니까? 아니죠. 주어진 상황에서의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fx는 고작 해봐야 뭐다? 넓이다. 우리가 넓이의 최대값 얘기하자는 거고요. 넓이가 최대인 순간은 어디 있을 때예요? P가 요 변에 놓여져 있을 때네요. 요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요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하면 요 높이 필요한 거 맞습니까? 요 높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찾을까요? 삼각비 가지고 써먹어야 돼요. 여기 꼭지점에 갖다 놨을 때 요 길이 자, 각도 찾아봅시다. 요 각도는 얼마가 되죠? 60도가 될 거예요. 정육각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90도짜리 90, 60, 30짜리 삼각비 도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면 여기는 얼마이게 됩니까? 루트 3이 되죠. 자, 높이가 루트 3, 밑변이 1인 그러한 삼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이놈의 넓이의 최대값 얼마가 돼요?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빈칸 가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자, 문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대뜸 B가 다음과 같다라고 적고 있네요. 이걸 내용적으로 이해하면 제대로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수도 있는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를 이해하면 지금 우리가 합성함수를 해석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B의 범주를 구했습니다. 왜요? B를 다시 써야 돼. 그렇지. B가 F의 정의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의역 논하지 않고 함수를 논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지? 그래서 B의 정체 찾아온 거고요. B는 의미하는 바가 또 뭐기 때문에 B라는 친구는 FA이기 때문에 F함수의 치역을 갖다가 논한 겁니다. 맞죠? F함수의 치역은 최대값 왜 구해왔다? 어차피 제일 작을 때랑 제일 클 때의 사이값은 다 가질 거다라고 의식하고 보고 있는 거죠. 이해되는가? 그래서 B의 범주를 열심히 구해왔으니 이제는 합성함수의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움직임 거리가 B라고 하였을 때 점 Q를 갖다가 잡았다고 하네요. 그죠? 움직임 거리가 B인 점을 잡았어요. 그림을 새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좀 어지러우니까. B만큼 움직였다고 합니다. 근데 꼭 여기다가 그려내야 돼요. Q점을. 꼭 여기다가 그려야 됩니다. 왜일까요? 1보다 2분의 그렇지. 저 친구의 한 변의 길이는 1이라고 했는데 B의 범주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B가 어디까지밖에 못 나아가는지 캐치를 못하면 저 해석이 좀 어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삼각형을 그려놓고 맞습니까? 자, B만큼 움직였을 때 점 Q라고 잡으면 넓이가 몇이 되어야 된다? 32분의 9가 되어야 한다. 를 통하여 높이 구해오시면 되겠죠? 맞지? 밑변의 길이가 1이고 자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 1이고 높이를 h라고 하였을 때 32분의 9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16분의 9가 되겠네요. 여기 높이는 16분의 9가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제 문제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가 몇 도인 걸 또 알아봐야 된다? 60도인 걸 빨리 알아봐야 되겠다. 이 문제는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수학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짬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딴 힌트가 안 적혀 있어요. 나 알아서 알아봐야죠. 그러니까 영리하게 써먹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16분의 9예요. 그러면 어디 길이 알고 싶어요? 나 지금 뭐 가는 게 포인트야? 이게 웬만하면 대답이 바로 나왔어야 돼. B를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B 찾고 있는 거예요. 이 합성함수,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하여 합성함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B를 찾아서 다시 이제 A를 찾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가 16분의 9면 이 친구 얼마가 되죠? 삼각비 통화해서 2분의 루트 3이에요. B분의 16분의 9가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맞지? 그럼 B라는 친구 넘어가고 이 친구 넘어가서 연산을 하면 8분의 이런 친구는 8분의 3루트 3이라고 하는 수치가 되네요. 루트 나와서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나 빈칸을 일단은 채워 넣었습니다. 이런 루트 나왔을 때는 연산 한 번씩만 신경 써서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혹시 내가 잘못된 부분 없는가. 자,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나 박스까지 채우는 것까지 성공을 했고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라고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 박스에 보시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FA는 8분의 3루트 3입니다 라고 적혀있는 방정식을 또다시 풀란 얘기죠.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근데 아까랑 다른 상황이에요. 왜? 아까는 B의 범주를 갖다가 이렇게 적고 시작을 했었다. 근데 여기에서는 A의 범주를 뭐라고 적어야 되겠다? 0부터 더 넘어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F까지만 간다 그랬죠? 0부터 5까지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도 친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게 나름 중요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범주를 정확하게 잡고 가는 거.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되려면 또다시 넓이의 이야기잖아.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H를 높이를 H라고 하여서 또다시 넓이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밑변의 길이가 몇이야? 어차피 항상 1로 고정이야. 거기에 높이를 H로 하여 그 넓이가 8분의 3루트 3이 되어야 합니다. H가 얼마가 되겠다? 4분의 3루트 3이 된다. 자, 여기까지 일단 H를 구했네요. H가 구해졌다고 아직 끝이 나진 않은 것 같아요. 높이를 갖다가 가져왔을 때 H가 4분의 3루트 3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A를 구합니다. A를 어떻게 구하죠? A가 어딘가요? 저 높이가 찌르고 있는. 뭐라고요? 저 높이가 찌르고 있는 지점. 높이가 찌르고 있는 지점이 A예요? A가 말하고 있는 건 요 길이 아닙니까? 요 길이를 갖다가 난 구해오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높이가 4루트 3입니다. 아까보다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죠. 아까는 범위가 되게 간편한 곳에 있었어요. 맞지? 0과 1 사이에 여기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이 보였는데 제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그렸습니다. 8분의 3루트 3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신경 써서 비교할 법도 했거든요. 결국엔 내가 지금 예시로 그리긴 했어요. 점을 여기다가 찍었지만 어디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높이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수월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4분의 3루트 3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분의 3루트 3은 1보다 크나요? 작나요? 커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그렸죠. 높이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 정도이지 그건 일단 잠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자, 봐봐. 이 빨간색은 A라고 하는 수치야. 빨간색이 A라고 하는 길이야. 근데 여기 높이가 4분의 루트 3이다 를 이용하여 결국엔 우리는 구해내야 돼요. 어떻게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소를 어떻게 할까? 요 그림 조금만 더 보기 편하게 살짝 그려줄게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고 있어요? 아까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이 보였을 땐 행복했다니까? 근데 여기다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 순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요 길이가 A라 그랬고 빨간색이 노란색으로 수선을 갖다가 내려보면 요 길이가 H라 그랬고 그게 4분의 3루트 3이라 그랬어요. 그걸 A랑 어떻게 엮을 것이냐 정확하게 이해를 해내야지. 어떻게 할까요? 아까는 여기 요 바깥이 약간 60도가 보였었죠? 이번에는 뭐가 보여야 될까?
이게 은근 알아보기 어려운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나는. 여기 노란색 길이를 갖다가요. 여기 각도도 정해진 것도 아니고 여기 각도도 변하잖아 이 점 때문에. 그지? 근데 저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요게 보여야겠죠? h가 4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일까요? 아까 루트 3이었지. 4분의 여기가 4분의 루트 3입니다. 그래놓고 60도짜리 거니까 우리가 요 길이를 알아요. 요 길이. 요 길이를 알거나 아니면 요 길이를 알아요. 맞지? 요 길이를 아니까 끝난 거지. 왜? 요 두 변의 길이는 2인데 거기에서 저 파란색 부분이 빠져서 빨간색 부분이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밑에서 특수각이 아니고 계속 시시각각 변하는 얘기를 갖다가 길이를 수월하게 성공시키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까 다양하게 좀 생각해 볼 법하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0도니까 여기 좀 중략하면 얼마인가요? 2분의 1이 되나요? 그지? 그러니까 좀 그림을 잘못 그렸죠? 너무 좁게 그렸어요. 근데 하여간 A는 얼마가 되어야 되나요 여러분? 할인 왜? 말고 할인 왜? 아니 진짜. 그래? 총 2의 길이에서 지금 2분의 1이 빠져가지고 A가 2분의 3이 되는 거 이해됩니까? 자 근데 이걸로 끝내면 돼요 안 돼? 왜 안 되나요? 그렇지 삼각형이 높이가 같은 지점은 요 반대편에도 있었네요 맞죠? 요 삼각형도 있었어요 요 삼각형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의도적으로 생각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2분의 3이라는 걸 구해봤기 때문에 자 여기가 2분의 1이라 그랬어 여기 파란색 여기가 2분의 1이라 그랬어 그럼 여기가 얼마야? 여기도 2분의 1. 2분의 1이야 자 체크해보자 우리가 지나온 경로를 갖다가 A라는 수치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2, 3 하고 2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2분의 7. 2분의 7이 되겠죠. 우리가 찾고자 했던 가능한 A값 두 가지는 2분의 3과 2분의 7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해설하면 되겠네요. 아, 빈칸을 마저 채울까? 그래. 그래서 다 박스를 채우기 위한 얘기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A 구한 거는 지금 지장이 없죠? A 구한 거까지는 지장이 없고 자 결론 서클 FA의 값이 32분의 9가 되는 모든 실수 A값의 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4분의 21이라고 하는 친구가 다 박스가 되겠습니다. 답을 마무리해보죠. 답은 P 곱하기 Q 가나 박스에 들어있는 친구들의 곱을 R에서부터 나누라고 했습니다. 으아 가가 어딨냐 가가 여기 있네 얘랑 하라고 했어요. 귀찮아. 자 둘이 곱하면 16분의 9인 거 맞아요? 네. 얘를 이걸로 나눠야 됩니다. 9분의 16 곱해주면 되죠? 9분의 16을 곱하면 곱해야지 그냥 얼마가 돼요? 약분돼서 3에다가 3분의 28이 되는 거 맞습니까? 답이 3분의 28이 되겠네요. 다행히 맞았네요. 자, 이 문제 이 정도까지 하면 되죠? 좋았어. 다음 2번 가보겠습니다. 요 챕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가면 되겠지? 잠깐만. 이게 지금 어디 하고 있는 거지? 이게 함수를 하고 있는 거잖아? 함수를 하고 경우에서 하면 끝이구나. 함수가 두 개인가? 세 개. 아 유리함수 무리함수 있구나. 세 개. 세 개. 딱 좋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한번 끊었다 가봅시다. 2번 재밌는 문제죠. 2번 아주 좋은 문제예요. 함수 해석을 하기 위한 마음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런 문제 봤을 때 너무 당황 안 할 것 같아요. fx를 줬어요. 이렇게 함수를 주고 시작하는 문제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 치고. 되게 친절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심지어 두 함수를 보자마자 좀 느꼈을 거 한 가지 얘기하면 두 함수의 축이
같아요. 근데 축만 같아요. 근데 축구. 축도 안 되잖아. 짜잔, 제가 잘못 봤어요. 두 함수가 축이 나는 축이 같은 줄 오히려 순간. 저거 플러스 1인데. 막? 맞아 플러스로 죄송해요. 빛이 반사. 자, 하여간 이런 느낌으로 함수 두 개가 놓여져 있어요. 일부러 그래프 안 그리고 넘어갑니다. 일부러 그래프 먼저 안 그리고요. 문제 읽으면서 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두 함수를 통하여 무슨 함수를 갖다가 새롭게 작성하고 있나요? hx라고 하는 함수를 갖다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hx는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네요. 일단 첫 번째 fx랍니다. 어디에서? a보다 왼쪽에서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a보다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나온다? g의 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보자마자 좀 얘기했으면 하는 한 가지. 요 표현 보자마자 g 함수를 어떻게 했다? 평행이동했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g 함수는요. 그것도 평행이동을 했는데 그냥 평행이동 자유롭게 한 게 아니죠. 정확하게 찍고 넘어갑시다. 어느 축 방향으로만? x축 방향으로만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제대로 읽고 넘어가도록 하죠. 뒤에 플러스 c 따라왔다면 y축으로도 평행이동을 한 걸 텐데 요식 보자마자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 결국 막 문제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갖다 질비하게 적어놓은 상황에서 알아볼 거 알아보고 빨리 캐치하고 이거 이런 거니까 이렇게 풀어야겠다. 내가 마음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알아보면서 가도록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이 친구의 함수를 그리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 유추해서 그릴 수는 있겠네요. 특히나 어느 부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하기 쉬울 것 같아요. fx는 일단 고정이잖아. 결정돼 있는데 거기에 a서부터 왼쪽만 읽어오면 되는 거죠. 저 g는 좌우로 움직입니다. 근데 잘린 지점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런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문제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기역, 니은, 디귿, 선지로 나눠서 풀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자 하는 바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갖다가 전제로 하여서 막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해보아도 좋지만 어느 정도 기역, 니은, 디귿, 선지 따라가면서 읽어볼 생각도 하셔야 더 편할 가능성이 높아요. 기역 같은 경우 간단한 선지가 나오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하면서 느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가 되도록? 중요 포인트지. 1대1 대응 아무 때나 만들어지나? 아니죠. 이거 되게 특수한 얘기죠. 이걸 성공시켜야 되겠지. 근데 A랑 B 값이 두 개이기 때문에 되게 난잡할 것 같아요. 그죠? A랑 B 값이 두 개이기 때문에 뭐 A가 몇일 때는 B가 몇일 수 있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일단 잠깐 놔두고 그랬을 때 1대1 대응이 되게끔 하는 요런 걸 위에 상황을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순서상 A, B를 원소로 하는 집합 A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이 문제 여기까지 읽었어요. 다음, 자, 기억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뭐 얘기하고 있다? 0,K가 A에 속하는 그러한 실수 K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걸 읽기 위해서 그래프를 갖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맞죠? 일단 위에 적어놓고 갈게. 0,K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순서상 A, B를 갖다가 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좌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맞지? 제대로 읽어주시고 그랬을 때 그림 한번 체크하면서 가겠습니다. 하필 A가 몇이라고? 0. 0에서 잘랐다고. 맞지? 제대로 읽어야 돼. A가 0일 때 0에서 잘랐고 0의 왼쪽 편에서 fx가 놓여져 있다. fx 먼저 그리고 시작할게요. fx 어떻게 그려져요? 축이 마이너스 1이네요. x축이 마이너스 1 그리고 값이 꼭지점이 마이너스 1,2인 거지? 마이너스 1,2면서 0,1을 지나는 위로 볼록한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습니다. 대충 그렸어요. 너무 선생님 뾰족해요.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 친구가 왼편에 나와 있다, 그죠? 맞아 아니야?
노란색 부분인 거를 의식을 하자마자 벌써 기억은 해소가 됐죠. 주어진 조건에 만족이라 그랬어. 주어진 조건 제일 이상한 얘기가 보다 제일 특별한 얘기가 저 함수가 하필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이걸 조건에 만족시켜야 되는데 노란색 그려져 있자마자 이미 1대1 대응이 아니. 아니에요. 지금 다른 x값에 대해서 같은 y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치? 1대1 대응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x 이렇게 세로선, 가로선 잘라왔을 때 두 번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만 만나면 안 되는 건가? 안 만나도 안 돼요. 어떤 선을 가져와도 하나는 만나야 돼요. 무조건 한 번인 거야. 이해되지? 그 얘기라는 거 이해해 두시고 기억은 그렇게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 니은 마이너스 1,4가 A에 속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번에도 확인해 달래잖아. A가 마이너스 1일 때 라고 했어요. A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살짝 그림을 재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부분은 여기가 되겠네요. 자,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게 hx 함수인 거예요. hx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편에서는 fx 함수가 나올 겁니다. gx 함수 그려놓고 싶은데 g에 x 플러스 b잖아. 자, b가 4래요. x축으로 몇 만큼 평행이동? 마이너스 4. 그렇지. 마이너스 4만큼. 자, 이 친구 먼저 정리해놓고 가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1, 마이너스 2 꼭지점 가지는 친구였어. 그걸 마이너스 4만큼 옮겨야 되는 거지. 왼쪽으로 쭉 당겨올 겁니다. 몇 컴마면? 1, 마이너스 2였는데 그걸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해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면 대략 요 정도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요 지점에서부터 2차 함수를 그려볼 겁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살짝 애매하게 그렸거든요. 확인해 보셔야겠죠? 혹시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확인해 보면 될까요? 쟤네들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그럼 연립방정식 풀어야 돼요? 아니죠. 넣어보는 게 빠르죠. 얘에다가 몇 컴마면 쓰는다? 좀 영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는 꼭지점이잖아. 얘가 여기 들어있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6, 플러스 1인 거 맞아요? 하필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여기에 들어있었다라는 걸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나름 섬세해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놓고 2차 함수를 그려야 되겠지. 그리고 사실 따지면 y좌표 정도는 찾아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y좌표는 얼마일까요? 이 친구를 마이너스 4만큼 옮기면. 자, 처리를 해볼게.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인 거죠. 플러스 몇이에요? 7이죠.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맞아요? 그것도 필요하다면 또 확인해 봐야죠. 마이너스 1, 몇? 마이너스 1, 2라는 점일 거예요. 마이너스 1, 2 지나는지 확인해 봐야죠. 그걸 읽어내는 문제였습니다. 혹시 그건가? 1대1 대응되려면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감각도 서야 될 거예요. 왜냐? 비어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확히 딱 만나야 돼요. 이 얘기를 하면서 느꼈으면 하는 거. 교점이 아닌 지점에서 잘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봐봐. 예시 그림을 한번 그려주면서 할게. 2차 함수. 요 친구 노란색 껴있는 저 함수는 위치가 안 바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려놨어. 2차 함수를 갖다가 이런 2차 함수를 하나 가져올게. gx를 평행이동을 했다고 썼을 때 그랬을 때 어느 지점에서 잘라볼게요. 이게 저 a 값이라고 쳐봅시다. a에서의 왼쪽을 갖다가 읽어오면 이런 함수가 되겠죠. 자, 아까 얘기했던 위로 볼록하기인데 꼭지점 넘으면 될까 안 될까? a는 곧 죽어도 어디는 못 넘어요? 마이너스 1은 못 넘어요. 그것도 읽었으면 한다는 거지. 이렇게 기억 니은 하면서 읽었으면 한다는 거야. 자, 등호는 들어가도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일단 1대1 대응을 만족시킬 수 있고. 자, 아까 연습할 때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g 함수의 요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읽어야 될 거예요. 맞죠? 얘도 문제네. 이해돼? 요 친구의 꼭지점은 얼마일 건데? 마이너스 그렇지. 자,
1, 마이너스인데 그걸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러한 지점이 꼭지점이 되는 그러한 빨간색 함수가 될 거예요. 저게 a보다 어때야 되겠다? 작아. 아니 커야. 이게 큰 거잖아.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아니 나 지금 1대1 대응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요 꼭지점이 더 작아야 돼요. a보다 더 작아야 되겠죠? 그 두 가지가 나오면 좋겠네요. 이해되나?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a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요런 얘기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등식 가지고 와야 어느 정도 완벽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좀 엄밀하게 따지고 있는 거고 니은을 얘기하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니은의 느낌이 제대로 살아있고 니은을 제대로 알아본다는 얘기는요. 이 느낌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지금 제가 아무데나 노란색으로 A로 잘랐을 때 벌써 느낌이 세야죠.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구간들 때문에. 근데 그것만 문제가 되나요? 값이 겹쳐요. 맞죠? 심지어 A를 이런 데 잘라 보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A를 이런 데 잘라 보더라도 문제가 돼요. 왜? B는 값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얘네 둘의 함수 값이 뭐가 안 되어 있어서? 안 붙어 있어서. 교점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느낌 살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저 교점에서 잘려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기가 거의 어렵구나. 라는 느낌 살아야지. 이해되는가? 그래서 예시를 또 들어볼게요. 지금 이 문제에서 니은에서 하는 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4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4다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에서부터 잘라서 함수값 읽자고 했으니까 함수 읽자고 했으니까 요 부분만 사는 거예요. 자 여기랑 여기 사는 겁니다. 1대1 대응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실제로 맞으니까 이렇게 맞추는 거지. 이해됐어? 자 마이너스 1보다 다른 값이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일부러 예시를 보여줄게. 마이너스 1보다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다른 값이었잖아. 왜 불가능하냐? 교점이어야 되느냐? 여기 생각해보자고. 여기 a가 0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0보다 왼쪽. 이미 불러 먹었네. 0이면 안 되겠다. 그죠? 여기로 하던가 할까? 그래. 여기 하는데 문제는 여기가 살아요. 여기 보여요? G함수에 여기가 살거든. 그러면 이만큼 비었어 안 비었어? 비었어. 여기가 위로 볼록하고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빈값이 생기기 때문에 1대1 대응일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요 두 지점이 만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A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은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굳이 식으로 적자면 FA는 G에 A 플러스 B라고 적을 수도 있어요. 사실 안 적어보고 느낌만 확인하고 이따 필요하다면 값을 의도적으로 찾아봐도 좋은 얘기인데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디귿을 해소하기 위한 일단 밑바탕을 갖다가 만들고 있어요. 니은까지는 그냥 해보면 되지. 그림 정교하게 제대로 잘 그리면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자 디귿 선지는 집합 m 플러스 b라고 하는 놈의 원소를 모으고 있습니다. m 플러스 b를 모아올 거예요. 자, m, b라고 하는 형태가 a에 속하도록 a 자리에 m 들어갔을 뿐이지 그지? 표현은 지금 아까 그것과 이어집니다. 자, 요게 a에 속하고 하필 m은 뭐다? 정수. 얘들아 일단 나는 문제 읽으면서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더라. b가 정수라고는 안 했어요. m이 정수인 거예요. m 값은 뭐였다? a의 정체지. a 값 중에 정수인 놈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m이라는 새로운 문자를 사용했다라고 읽는 게 좀 더 편하겠네. 하필 내가 a 모여야 된다고 아까까지 열심히 떠들었죠? 뭐라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며 그냥 a는 아무거나 다 되는 거 아니라 그랬지. a는 하필 이 두 함수에 뭐 해야 된다? 그렇죠. 교점이어야 된다. 정수에서 교점 가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거로 인해서 b도 어느 정도 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맞지? 이것의 모든 원소의 합은 5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어우 세상에. 정수일 때 만족하는 케이스를 구해와 달라네요. 이거 그러면은 디귿을 해소하려면 진짜 이 함수에 대한 원초적인 해석이 성공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일단 문제에서 얘기 읽어본 거 다 끌어오도록 하죠.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쓸까요? a 플러스 b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지? 아까 그 얘기 뭐예요? 두 개의 축이 a보다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거죠. 다음 요 두 친구의 함수에 대해서 함수값이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a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 일단 동일해야 됩니다. 맞죠? 근데 이 친구가 아니지 요 친구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요걸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요 얘기를. fa라고 하면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친구가 a 플러스 b가 들어가서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같아야 되겠네. 일단은 이 식을 정리해 볼까요?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가 되나? 일단 a가 사라지고 요거 사라지고 남는 것들 정리해 볼게요. 한쪽으로 다 몰아보겠습니다. 2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ab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가 되나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열심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요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방정식이 대단히 어지럽죠? 이 방정식이 그냥 단순하게 풀릴 만한 방정식이야? 그냥 냅다 풀면 그만인 건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적어놓고 이제 고민할 법해요. 요거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근데 요 얘기만 한다고 해서 a의 범주가 결정된 게 아니잖아. 그지? 여기에서 마저 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 얘기까지는 난 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더 뜻 안 들이고 일단 냅다 얘기를 하고 지나왔는데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얘기 같아. gx의 최소값보다 맞아요. 주어진 범주들에서요 gx의 최소값이랑 fx의 최대값이야. 맞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fa라고 하는 친구를 갖다 읽어올 겁니다. 왜? 우리는 이차 함수가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데 이차 함수가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데 이런 점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만나면 안 되겠네요. 예시를 적당히 알맞을 수 있는 예시로 드려봅시다.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꼭지점 지날 때로 예시를 할게요. 봐봐. 요런 지점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이 위로 볼록한 함수, 아래로 볼록한 함수에서는 여기를 읽어오고요. 위로 볼록한 함수에서는 여기를 읽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노란색으로는 짜여질 수 있어요. 맞지? 요 얘기 보면서 읽어줍시다. 여기가 a인 거 맞죠? 맞지? a에서의 함수값은 어때야 합니까? 둘이 같아요. 응? a에서의 함수값은 둘이 같아야 된다. 그건 적었죠. 이게 지금 내가 그릴 수 있는 특수한 예시였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비껴올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면 안 되는구나. 미안. 왼쪽으로. 왼쪽으로. 여기랑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기랑 여기죠. 자, 이제 읽어봐 주세요. f 함수에서의 a에서의 값은 뭐보다 작을 수밖에 없었다? 꼭지점에서의 함수값보다 작을 수밖에 없었다. 이해되는가? 그리고 저 값이 그래서 어떻게 되지? 사실 이보다 작다보다 더 중요한 건
최소값이 무엇이다? FA가 이런 거 읽어야 된다는 거야. FA가 이 F 함수는 최소값이 몇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GX가 G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내가 말을 잘못했나? FA 값 있죠? FA 값은 2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요 함수 값의 최소값보다는 크다는 얘기였어. 요게 읽혀줘야 돼. A의 범주가 한정이 됩니다. 요렇게. 근데 2보다 작거나 같은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어차피 이 함수식은 요 함수죠. 요 함수에서 나온 얘기잖아 이거. 어차피 완전 제곱수이고 표준형 고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 부등식 풀 필요 있어 없어? 그래서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중요해. 자, FA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FA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라고 접혀요. 이 친구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등식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 0보다 작거나 같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이 되어서 A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 2하고 마이너스 3 사이. 근데 A는 뭐보단 작아야 된다? 마이너스. 그래서 A가 한정돼요. 그것도 정수라 그랬지. M은 맞지? 그 범위에 들어있는 정수 M은 뭐뭐 있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을 이미 했다 안 했다? 했다.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만 마저 조사하면 되겠네요. 이해돼? 요게 되게 어려운 얘기였던 것 같아 나는. 요거 정리 잘하세요. 머릿속에 뭔 얘기인가. 근데 사실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또 풀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느낌이 보석 여부가 되게 압박감이 드는 거지. 여기까지 쓰는 데야 이거 난 잘 쓸 거라고 생각해. 꼭지점 평행 이동하고 뭐 요런 거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A 범주 찾고 B 범주 얘기하는 거 이거 되게 좀 까탈스러운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잘 검토하세요. 알겠지? 왜 아리나? 머리 아파요. 그럼 아프지 않게 성공시키면 돼요. 미녀가 안 아프잖아. 뭐? 결혼. 그래서 M이 마이너스 3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 따로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정식을 그렇게 풀면 되는 거죠. 자, 이 방정식 만나자마자 아까 내가 무슨 얘기했어? 이게 그냥 풀릴 리가 없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으이씨 뭔 소리지? 라고 하면서 A의 범주를 얘기해야 된다라는 요소에 대해서 특정 지었다는 거예요. 하필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난 이렇게 풀었어요 실제로. A 중에서 무슨 수? 정수. 정수일 때만 구한다 그랬어. 이 방정식 보면서 그냥 풀릴 리가 없잖아. 이 방정식이 그냥 단순하게 A랑 B에 대해서 깔끔하게 풀릴 리가 없거든. 그래봤자 어차피 A, B에 대한 관계식이라서 A도 안 정해지고 B도 안 정해져요. 맞지? 그럼 이게 한정될 리가 없는데 나보고 그거의 합을 구해달라고 이딴 얘기하고 있잖아.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정수는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문제를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다시 한 번만 좀 말이 빨랐던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얘기해볼게. M은 정수라고 줬죠. 정수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나보고 M을 정수라고 안 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 방정식을 풀면요. A가 몇, B가 몇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요. A, B에 대한 2차식이잖아. A, B에 대해서 관계식은 나올 수도 있죠. A가 뭐 3B다 이런 식으로 관계식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A, B가 한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디귿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는 더해서 저 원소들의 합은 5 플러스 루트 3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그런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수 조건이 그래서 줄 수도 있는 거군.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 정수 조건이 좋기 때문에 M으로서 가능한 정수는 한정되어 있다 라는 얘기.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새끼들이 뭐 있지라고 했는데 한쪽 편만 닫혀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더 될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요 식을 쓰기 전에요. 요 부등식을 쓰기 전에 혼자 고민해봤던 요소는 A는 움직이겠죠. fx가 움직여요? gx가 움직여요? gx가 움직여요. fx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fx라고 하는 친구는 흰색으로 그리면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gx가 움직이는 거잖아. gx 움직여가면서 될 수 있는 케이스를 논해보면 gx가 오른쪽으로 이만큼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신들은 아무리 어떻게 자르더라도 A를 어느 지점을 가져오더라도 심지어 교점이어야 된다 그랬잖아. 논리적으로 얘기해볼게.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실제로 얘들아 이렇게 이 부등식 저는 직접 안 풀고요. 일단은 흰색으로 그려놓고 여기를 갖다 이렇게 읽어볼게 라고 하면 꼭지점 안 지나야 되잖아. 젠장. 꼭지점을 안 지나도록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봐봐. 교점에서부터 잘라야 된다 그랬죠. 넘어가서 이미 안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gx가 오른쪽이구나. 미안. 여기는 gx 여기 읽을 거고 fx가 여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미안. 잘못 그렸다. 여긴 되는데 요거 말고 오른쪽으로 이만큼 넘어왔을 때구나. b가 평행이동이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 되는 거잖아. 그죠? b로 인해서 gx가 저 아래로 블록한 함수가 오른쪽 그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더 오른쪽으로 쭉쭉쭉쭉 뻗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른쪽으로 옮겨봤고요. 그래서 얘가 주구장창 오른쪽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봤어. 막 이렇게 많이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봤다. 그랬더니 그러한 교점 두 개를 아무리 잘라오더라도 오른쪽이 이렇게 살려버려요. 이렇게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야? 요 친구가 A 플러스 B라 요 친구의 꼭지점이 얼마가 된다? 아까 이야기했듯 요게 1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해.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 요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읽었네. 요 친구들이 함수값이 얘보다는 클 수밖에 없고 얘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로 이어진 겁니다. 조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라서 결론을 보여드리고 있는 입장이라 조금 주석을 달아봤는데 결국에는 시간 소모해가지고 고민을 충분히 해봤으면 좋겠는 거라는 거 한 번씩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의 첫 번째 요식을 푸는데 A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만 풀어보면요. 그냥 이거 2차 방정식일 뿐이죠. 저 2차 방정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0은 어떻게 되지? b제곱. b의 1차 정리해보자. 몇이에요? 마이너스 8b인가요? 마이너스 8b. 상수항 18에서 빼기 16이 되겠죠. 깔끔해라. 완전 제곱식이죠. b는 몇이다? 4다. 요런 해가 등장을 하겠고,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일 때 정리해보면 a가 마이너스 2일 때 해봅시다. b제곱 마이너스 6b 4에다가 8이니까 플러스 6인가요? 요런 방정식이 등장을 하네요. 이 친구는 b가 뭐랑 뭐예요? 3풀마 루트 9에서 6 빼니까 3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두 개 다 되나요? 왜요? 요거 A가 몇이라 그랬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B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밖에 안 될 거예요. 괜찮죠? 요것도 그림 그려보면 좀 더 이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로 체크를 하면 여러분들이 가능했던 B값은 이렇게 되고 A값 요게 지금 M값인 거죠? 이렇게 되고 라스트 아까 찾았던 심심하면 혹시 의심되면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밖에 없는가?
찾아보고 싶으시면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림 아까 그려봤기 때문에 이해되실 거예요. 여기 돼 안 돼? 안 돼요. 여기밖에 안 됩니다. 이해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수치들은 여기에서 끝이 나요. 마이너스 1,4도 된다는 거. 근데 둘이 뭐해서? 더해서 원소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둘이 더해보면 1인 거고요. 원소는 둘이 더해보면 그리고 둘이 더해보면 3이 되어서 세 가지의 원소의 합은 5 플러스 루트 3이 올바르게 되어 있겠네요. 기억이 디귿이 맞겠습니다. 들을만 했나요? 후. 이번이 좀 여기 페이지에서 제일 난리법석을 피울 만한 문제였어서 일단은 관문을 끝냈네요. 아씨, 아무리 서술을 좀 예쁘게 적어보려고 칠판을 신경 쓰면서 적어봤는데도 난잡하네요. 난잡해요. 부등식이라든가 주어진 조건의 이야기를 결국엔 종합적으로 한 번에 잘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특히나 보상여고 할인이 요거 시험에 직접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신경 써서 제대로 복습을 하고서 한번 복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혼자 해보고 그거 신경 써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보도록 하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이참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라고 했습니다. 일단 fx는 fx는 이차함수이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다.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요런 함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부분만 잘라왔습니다. 또다시 gx라는 함수를 갖다가 만들어 오는데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직선의 함수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직선의 함수를 갖다 가져옵니다.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서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되고 fx라고 하는 친구를 갖다가 찾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서 이렇게 자 이러한 함수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보다 훨씬 더 깔끔하죠. 2번보다 이 문제가 더 수월해 보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 내가 모르는 건 이 새끼 하나뿐이에요. 얘네들은 정확하게 알죠. 그래서 저것들은 먼저 그리고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보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서 저 친구 그려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 몇 지나지? 6 지나네요. 대략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함수 이렇게 직선의 함수 그려야 되겠고요. 자, 2,6. 다음 이 친구 1보다 크면서 1보다 클 때 1 넣으면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값에 대하여 마이너스 3이 좀 더 내려가야겠네. 이 정도로 하자. 마이너스 3에 대하여 요 지점에서부터 기울기가 또 마이너스 1인 이라는 1차 함수를 갖다 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체크해 볼게요. 그 문제의 그 뒤에 조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x의 치역이 뭐래요? 치역이 실수 전체래요. 자, 일단 빈 곳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치역 얘기이기 때문에 공역 아니죠. 다음 gx의 역함수가 뭐한다? 존재한다. 좀 더 다이렉트로 읽을까요? 1대1 대응이다. 실수가 치역이 실수의 전체이다. 실수가 이 실수 전체 집합이 치역이다라고 준 이유 뭘까요? 두 점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지? 그건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따지면 1대1 대응에 또 들어있는 조건 아니야? 공역이 어떠냐에 따라 1대1 대응일 수도 있었지. 지금 여기에는요 공역이 실수 전체라고 적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공역을 정리해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조금 디테일하게 보자면 그 얘기가 됩니다. 만약에 이 말 없이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라고 주잖아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공역이 특수 범위가 빠져 있을 수가 있죠.
이해돼?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어거지로 그러니까 좀 오류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주석을 달아준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에요. 엄밀하게 따지기 위해서 방금 그렸던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좀 짚어주도록 합시다. 제가 그림 그릴 때 대충 그렸고 제대로 표기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어떻게? 뭘 갖다 제대로 안 했습니까? 들어갔죠. 네, 정의역 제대로 표기 안 했어요. 요 정의역에 대해서면 어떻게 그렸어야 됐다? 비계. 비게 그렸어야 됐다. 함수 단원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짚어야 되는 건 방금과 같은 디테일, 정의역 이런 것들 제대로 따지면서 놀아야 됩니다. 자, 여기는 비었는데 그래놓고 1대1 대응이게끔 2차 함수 그려오는데요. 이따구로 그려질 수가 없어요.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양 끝을 채워 넣어야 하죠. 맞지?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떤 식으로 그려질 수 있을까요? 저 2점 지나.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없어요. 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아래로 뻗치고 싶었다면 이렇게 그렸어야 됐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요 빨간색 케이스가 있겠고요. 또 다른 케이스 뭐가 있어요? 이거 알아보라는 문제였던 거야. 이 문제는 맞지? 단방향성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이해됩니까? A라고 하는 개수가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이다라는 조건을 줬고 결국엔 요 지점이랑 요 지점을 채워 넣으면서 요 구간에 다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어지진 않아도 됐어요. 우리 함수에서 이런 1대1 대응 맞출 때 무조건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을 가지시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예시입니다. 딱 가벼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풀기에 되게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엄청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그 정도 이야기인데 자, 기억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억은 f의 마이너스 2랑 f의 1이 더해서 몇이다? 3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야 하나요? 안 그래야 되나요? 그래야 해요. 지금 이 해석이 안 되면 기억부터도 안 되네요. 맞지? 문제가 되게 탄탄한 문제라서요. 해석이 다 되고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 기억은 맞는 얘기죠. 왜? 빨간색 케이스던 파란색 케이스던 두 값이 6이랑 마이너스 3이에요. 그게 서로 순서가 뒤바뀔 뿐이죠. 자, 다음 니은 g의 제로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g의 1이 마이너스 3이면 이라고 했네요. 자, 요 두 범위는 여기에 들어있는 거 맞죠? 자, 이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시사하고 있는 바 좀 더 간단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부러 그 말 안 했거든요. 빨간색 케이스랑 파란색 케이스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 만족하는 게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얘기하기 쉬운 딱 하나의 얘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빨간색이랑 파란색 딱 보자마자 두 개의 차이를 갖다가 딱 한 번에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증가감소죠. 굳이 식 짜면서 축을 갖다가 얘기할 필요 없고요. 요 두 개의 값 보자마자 보일걸요 이제? 내가 얘기해줘서. 파란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 되겠죠. X값은 커지는데 Y값은 뭐 된다? 작아진다. 감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더 깔끔하게 알아보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 케이스겠고요. 빨간색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는 풀면서 식을 적으면 더 깔끔하게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손대봐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더 명확하게 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알겠는가? 이건 빨간색 케이스입니다. 왜냐? 감소의 이야기라고 지금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보성여고에서 변형한다면 뭐 증가의 이야기로 바꿔가지고 파란색 케이스로 가야 될 수도 있겠죠. 그지? 자, 다음. 나 뭐하고 있었냐? 산소가 부족해. 자, 그래서 저 파란색 함수를 아니라 빨간색 함수를 찾고 싶어요. 빨간색 함수 2차 함수 잡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가 이참수가 완벽하게 결정될 만한 얘기가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점 2개 결정한다고 이참수가 완벽하게 결정됩니까? 아니죠. 그럼 무슨 얘기가 돼야 될까요? 빨간색은 마이너스 2,6을 지나요. 빨간색은 마이너스 2,6을 지나. 그러니까 그거가 점이잖아. 자, 요 점을 지나야 하며 요 점을 지나야 하네요. 1, 마이너스 3. 정확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완벽하게 정해줬어요? 안 정해줬어요? 안 정해져. 양수라고만 줬죠? 최고차항 개수도 몰라요. 우리 한번 적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는데 미정계수가 3개일 거예요. 근데 점 몇 개 줬다고? 2개. 2개 줬어요. 3개 주지 않았어요. 0, 마이너스. 그거 읽어야 됩니다. 아. 지금 요게 양끝점이 아니에요. 이걸로 인해서 감수 얘기를 했고 이거 말고도 G에 몇이다? 1이 마이너스 3이다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요 세 점 가지고 결정된다. 깔끔하게 읽는 게 좋다는 거야. 혹시 몰라서 이렇게 뜸들이면서 말해봤어요. X에 0 넣으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C는 0이죠. 마이너스 1인데 쌤이 잘못 썼어요.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다음 1 넣으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 나는 왜 영상 찍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줬잖아. 이거 아니잖아. 이것도 심지어. 자, G에 마이너스 2가 몇이다? 6이다. 이렇게 준 거죠. G에 마이너스 2가 6이니까 대입하면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은 6이다. 이렇게 줬네요.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4A 마이너스 2B는 7이기 때문에 A가 몇이니? 2배에서 더하면 6A가 3? A가 2분의 2 그럼 B가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축 물어봤지 나한테. 자, A에다가 2분의 1 B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5x. 자, 뒤에 뒤에 쓰자 그래. 자, 이 친구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축이 얼마다? 2분의 5가 맞다. 니은이 맞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디귿 보도록 하죠. 곡선 y는 fx의 꼭지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2이면 말 됐다 맞네. 자, 요 케이스 이미 했잖아. 아니란 얘기하고 있죠? 두 케이스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면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면이라고 했습니다. 파란색 얘기하고 있는 걸 거고 빨간색은 이미 잠깐만 쏘리 빨간색 얘기인 거 해야 된다. 쏘리 잘못 얘기했어. 다시 꼭지점의 좌표가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 얘기를 갖다가 뭐라고 읽어야 될까? 분홍색이랑 파란색 중에 뭐냐고 읽어야지. 뭐라고? 파란색이라고. 꼭지점 얘는 이쪽에 있을 수밖에 없죠. 양수 쪽에. 그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고 하필 여기가 꼭지점이라네. 자, 빨리 적어봅시다. A에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라고 둘까요? 디귿 풀 때는 이렇게 두는데 그러면 이 함수가 결정이 됐죠. 왜? 모르는 상수 2개. 근데 점이 몇 개? 2개. 요 지점이랑 요 지점. 자, 확인합시다. G에 마이너스 2가 몇이고? 마이너스 3이고 G에 1이 6이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2 넣으면 그래서 여기가 꼭지점이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1 넣었을 때 6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이어야 될 거 12여야 될 거고 12 맞추려면 3분의 4인가요? 1 넣었어. 3, 9, 4, 12 마이너스 미안해. 잘못 봤어요. 여기 3인데 1이어야 되네요. 그래서 요딴 함수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의 인버스, 자 역함수, 그냥 뜬금포 역함수지 역함수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기엔 좀 그런데 역함수 읽는 것도 연습 제대로 하셔야 되니까요. 요 얘기 좀 확실하게 쉽게 하려면 진짜 쉽게 하려면 뭐라고 바꾸면 돼? G의 0은 1
1이다라고 읽어도 상관이 없긴 합니다. 지금 역할이 뒤바뀌고 있다라는 거 좀 더 쉽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정리역 치역 서로 바꾼다라는 거. G의 0은 1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몇입니까? 1이 맞아서 디귿이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아우 긍정적이야 이 교재가. 답이 다 동그라미야.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합시다. 안 꽂아요.